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수개놈이 도라이구나, 갈 때까지 간 놈이구나 라는 제보네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수행 장교는 검찰 조사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이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해 바로 즉답하지 않은 사령관에게 서너 번 계속 큰 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이 어어라며 다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답을 안 하던 이전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장교는 당시 차 안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군용 비아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된 발신인이 떴고 스피커폰 상태는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잘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TV에서 듣던 목소리 그대로라 신기해서 더 잘 들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장교는 말을 들으면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언급한 것이 명확하다. 당시 총을 허공에 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지시를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도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교는 자신의 진술 경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수행장교의 제보군요. 직접 옆에서 비아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다. 윤수개놈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셔서라도 끌어내라 했다. 수개놈이 독촉을 하는 바람에 내라고 했다. 윤수개 구라를 입증할 제보네요. 갈수록 수개놈이 찐 구라다 라는 내용들만 나오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당연한 소리죠. 수개놈의 사형대 문이 열리고 있다 보이죠. 헌재에서 수개놈의 변호인이란 자들 변호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참 수상한 변호인들이네요.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은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웃네요. 마음속에서 하고픈 말을 변호라는 포장으로 하는 듯하죠. 옆에 두고 미친놈 소리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다고 직접적인 건 아니니 뭐라 말도 못하겠죠.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주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질문이 이상하죠. 유도 질문 같지 않나요? 번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3번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가정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다면 증인이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묻는 질문이 정말 수상합니다. 증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죠. 듣고 싶은 말 나올 때까지 유도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무시할 것 같고. 무시한다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제가 오는 전화 모든 계엄사령관, 장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랑 통화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최초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이크를 뺏기죠.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계속적으로 유도 질문이 하고 싶었나 봐요. 수개놈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일까요? 갈수록 신박해지는 상황이죠.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국회 병력을 투입시킨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국방부 장관도 지시받았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법한 것인가요?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투입됐지만 제가 적합성 여부를 그때 당시에 평가하고 그럴 경황이 없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야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죠? 예, 그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적법하게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증인이 내란죄로 체포 구속된 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내란죄로 체포 구금된 게 적법하냐 하면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는 법에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화한 건 2번 있습니다.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윤수개의 내란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긴 건 옳지 않았다. 수개놈이 직접 지시한 게 2번 있었다. 헬기 이동할 때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 군대 근처도 안 가본 이 부동희 놈이 전쟁놀이에 재미가 들렸던지 여기저기 직접 지시를 다 했다는 얘기군요. 여기저기 수시로 전화질을 한 걸 보니 말이죠. 우두머리 주에는 다 놓았죠. 사형 때 문이 반쯤 열렸다 보이죠.
최상목 내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 내란에 관련된 문건, 쪽지로 보기에는 큰 종이인데 쪽지를 받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고 하려면 접어서 받았다라고 했었죠. 딱 걸려버렸네요.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접혀있는 상태 이 그 접혀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번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 아니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버벅대네요. 보지 못했다 해야기에 처음부터 접혀 있었다, 2번 접혀 있었다 라고 지금껏 우겼는데 접고 2번을 접었다는데 수개놈이 보라고 줬을 텐데 8놈으로 보이는 놈들 모두에게 곱게 접어서 주었겠나요? 잘 펴서 빨리 보라고 줬겠죠. 펴져 있는 상태로 준 자와 접은 상태로 받은 자라. 그런데 증거로 제출할 땐 주름 한 점 없이 펴져서 제출했다. 옮기는 과정에 종이가 알아서 펴졌나 보죠. 미꾸라지 같은 놈 처음부터 펴져 있었고 바로 내용을 확인했다. 보이죠? 요즘 수개놈 잡으랴 바빠서 쓰레기들 사이에서 헛발질하는 개신당 이야기를 못했었죠. 가만 놔둬도 지들끼리 알아서 자뻑할 것 같더니 그러고 있었네요. 아주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빙시장 선생님이 그렇게 웃음으로 복장만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나 법으로 God bless you. 이준석 천하람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제보. 이준석 개혁연구원 통해 5,500만 원 부당 지출. 천하람 등 정책연구비 9,200만 원 부당 지출. 선관위 방침도 공익 신고 장려. 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요, 이준석, 천하람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후보. 드디어 이준석 맞사중 가는군요. 성상납 이준석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맞사중 되게 생긴 이준석이네요. 수개놈과 명신이보다 더 할 놈이라고 했었죠. 그 욕심에 자뻑을 해버렸군요. 대통 해먹겠다고 나대더니 알아서 기어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축하해야겠죠. 맞사중 이준석아, 젊은 놈이 썩어도 썩은 정치인 놀이하니 쓰레기가 되는 법 아니겠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극우의 힘 아닙니까? 극우로 전향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머지않아 간판 내릴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모습이 보수주의자입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국민의 상처를 파헤치는 그런 무모함으로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극우파의 히틀러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던 윤석열의 모습을 보수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권영세 이 둘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의 아련하고 만나고 손잡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극우와 함께 가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극우의 세력으로 이미 전락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란 선동의 힘도 모자라 극우의 힘으로 가고 있는 극우 내란 선동당, 갈수록 이름도 길어지군요. 권성동 참으로 숨겨놓은 속내가, 그 음흉한 속내가 더럽기가 그지없던데 내란 선동 극우의 힘당 권성동으로 문을 닫고 끝날 것이라 보이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다 보고 반드시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국민들이 만들 것이라 봅니다.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해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